네, 첫 번째 이제 유로파 리그 4강 경기 AS 로마 대 이제 레버쿠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최근 라인업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센터백이 지금 2명 결장. 네. 크리스 몰링을 비롯해서 2명이 지금 결장이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지금 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지금 공격 쪽에서 힘을 못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격 전개가 좀 굉장히 좀 답답하고 게다가 지금 디발라도 지금 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좀 공격 쪽에서 힘을 못 쓰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최근 4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켈른한테 이제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하면서 지금 무패 행진이 깨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은 뭐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지금 냉정하게 로마랑 레버쿠젠 중에서 어느 팀이 더 경기력이 좋냐고 비교를 해보면은 저는 솔직히 레버쿠젠이 지금 더 경기력이 좋은 상태라고 봐요. 네. 그리고 요 로마랑 이제 레버쿠젠 다 이제 양팀 다 수비는 좋지만 지금 공격 전개나 안 그러면은 지금 공격력에서는 로마보다는 아무래도 레버쿠젠이 더 지금 좋기 때문에 현재 지금 로마 같은 경우에는 뭐 홈 2점 빼고는 레버쿠젠한테 좀 크게 우세할 만한 점은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게다가 뭐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공격 전개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득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경우를 로마보다 훨씬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도 좀 공격 쪽에서 활약을 펼치는 거는 로마보다는 레버쿠젠 쪽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 경기를 봤을 때는 아무리도 지금 뭐 로마가 홈이라고 해도 현재 경기력 상으로만 냉정하게 분석했을 때는 레버쿠젠이 좀 더 괜찮은 그런 경기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레버쿠젠 프랜승 그리고 2.5 기준은 이건 언더 보겠습니다. 자, 레버쿠젠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제 웨스트햄 대 이제 알크마르. 자, 일단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가 2명 결장입니다. 그리고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 주전 수비수가 1명 결장 이상. 지금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 일단은 지금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 최근 뭐 3연패를 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다가 이제 직전 이제 맨유 상대로 1대0 승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안 좋은 분위기를 전환한 상태고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근 3연승을 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 게다가 이제 최근 경기 아약스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알크마르가 이런 상승세를 탈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좀 지금 수비가 굉장히 좋죠. 4경기 연속 지금 클린시트 경기를 했기 때문에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 지금 수비가 많이 좋은 상태고 그리고 알크마르의 경기라고 보면은 좀 더 상대방이 좀 유효스팅을 좀 많이 허용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슈팅 각조차도 거의 뭐 주지 않을 정도로 진짜 좀 팽팽하게 이렇게 수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죠. 그만큼 알크마르는 좀 어느 정도 압박을 하면서 슈팅 기회 자체를 굉장히 만들지 않으려고 지금 뭐 플레이를 좀 보여줍니다. 않으려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웨스트햄이나 알크마르나 두 팀 다 공격 전개가 좋기 때문에 템포 자체는 뭐 크게 느리게 진행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웨스트햄이 홈에서 정배를 받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일단 리그 차이가 좀 EPL이랑 네덜란드 리그는 좀 수준 차이가 크고 그리고 웨스트햄이 홈에서 경기력이 좀 어느 정도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정배를 받은 걸 알긴 하지만 지금의 알크마르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닌 걸 봤을 때 지금 배당 대비했을 때 웨스트햄의 승이 그렇게까지 저는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론 뭐 홈 2점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은 웨스트햄이 이길 수도 있겠지만 1점대 이런
초중반에 이 배당을 받는 게 과연 맞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싶네요.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이거는 알크마르 쪽 프랜승 그리고 무승부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햄 대 이제 그 알크마르 경기는 알크마르 프랜승에 그리고 이제 무승부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자 아이고 근데 제가 중간에 이거를 그거네요. 유로파 리그 경기를 하다가 이제 컨퍼런스 리그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건 그냥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유로파 경기 그 남은 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고 좀 끼쳐드려서 죄송드립니다. 자, 세 번째 경기 이제 피오렌티나 대 바젤 컨퍼런스 4강 경기죠. 일단 바젤은 뭐 니스를 좀 잡으며 지금 컨퍼런스 리그 4위에 4강에 좀 어느 정도 진출했지만 지금 최근 뭐 리그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바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자국 리그에서 7위와의 경기에서도 2대 0으로 무기력하게 진 거를 봤을 때 현 상황에서는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한 상태라고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일단은 아무래도 바젤이 물론 뭐 지금 4강까지 올라온 거는 잘한 일이긴 하지만 최근 경기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폼이 많이 안 좋은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피오렌티나가 어느 정도 좀 볼 점유율에서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보이고 좀 피오렌티나가 이런 원하는 좀 템포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좀 경기 운영을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그만큼 이제 주도권 자체는 피오렌티나가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일단 지금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리그 순위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아무리 지금 순위가 많이 올라가봐야 8위까지가 지금 한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유로파나 그러면은 이런 대회에서의 그런 출전권은 사실상 좀 물 건너간 상황이기 때문에 컨퍼런스 대회에서 좀 힘을 쏟아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전력으로 나서게 되면은 이제 바젤 상대로는 좀 무난히 이기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쵸. 하지만 지금 뭐 바젤 같은 경우에도 뭐 홈에 비해 원정에서 성적이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뭐 최근 지금 피오렌티나가 그렇게까지 분위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피오렌티나 쪽 승을 보지만 요거는 한번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하는 경기까지도 보도록 하고 2.5 기준은 요거 오버 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 승에 햄무의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쵸. 원래는 이제 유로파랑 이제 그 다음에 유로파 컨퍼런스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순서를 잘못 해가지고 그 마지막 경기를 이제 유로파 4강 경기 유벤투스 대 세비야로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자, 일단은 이제 유벤투스 대 세비야 경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주전 풀백이 한 명 결장 중인 상황 그리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센터백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가 지금 한 명 결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지금 양 팀 다 어느 정도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뭐 세비야도 이제 직전 지로나한테 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에스파뇰 상대로 이겼고 게다가 지금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아탈란타까지 잡으면서 최근에 지금 공격력이 안 좋았다가 이제 공격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유벤투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지금 상승의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요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좀 양 팀 다 중원 싸움이 좀 굉장히 좀 치열할 것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도 좀 중원에 많이 좀 힘을 싣는 편이고 세비야 역시 좀 미드필더진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양 팀 다 좀 중원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 팀 다 좀 볼 점유를 기반으로 공격 기회를 좀 만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되네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양 팀 다 뭐 어느 정도는 경기 그쵸
양상의 그런 틀이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현재 지금 뭐 세비야 같은 경우에 뭐 원정에서 기대 이상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게 물론 자국 리그 지금 이제 라리가에서의 세비야가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굉장히 좋긴 한데, 막상 이제 국제 대회 뭐 이제 다른 리그의 팀들과의 그런 원정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경기력을 줄곧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유벤투스 원정도 세비야 입장에서는 저는 쉽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유벤투스도 어느 정도 골망이 좀 터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홈에서 공수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유벤투스가 세비야 상대로 좀 더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뭐 중원도 솔직히 지금 유벤투스가 밀릴 게 없고, 전체적으로 유벤투스적 승을 보고, 이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핵무 도전 경기, 이렇게도 한번 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경기는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일단 끝까지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은 조금 빨리 들어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